제가 청년들이 모인 만큼 이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가장 가까운 법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법들, 청년들의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들을 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각 당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점찍어둔 정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문제가요, 이 모든 세대들 중에서 저희 세대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라고 해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장 근본적인 이 청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년을 그냥 단지 취업하는 사람으로만 한정을 해서 계속 이 본질적인 청년 문제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지금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막 이제 실업률이 하도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으니까 청년 일자리 예산을 막 최대치로 이제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그랬는데 실업률이 계속해서 최고점으로 올라갔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이 취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네. 그 밑 빠진 독을 채우려면 다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청년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취업 문제긴 한데, 이제 대학생들의 문제로 보면은 사실 더 복잡해지잖아요. 지금 대학 진학률이 84%고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 문제를 경험하는데, 학자금 대출 문제, 주거, 금융, 청년 빈곤 이런 문제가 또 같이 지금 뭔가 지역 사회, 정치 사회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계속 지속됐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대비하기 어려웠고 토론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청년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되게 막 세련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답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직접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청년기본법이라고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제 전국에 청년 단체 40개가 주관해서 이제 청년들의 삶을 최소한으로 함께 보장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좀 균형된 청년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청년기본법 제정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미 원래 청년 기본 법안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걸 내주셨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그냥 계속 떠다니고 있는 상태거든요.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걸 청년 당사자들과 이제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테이블에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논의하고 그걸 법안으로 만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쨌든 청년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정치 사회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전국에 통일된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논의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지금의 청년을 만든 건 결국에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다수결 원칙을 배우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우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서 우리 거기서 싸우게끔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꿈이 뭐 과학자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근데 지금 친구들 보면은 직업이 뭐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결국에는 또 일자리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일자리 얘기는 저 말고 다른 패널 분들이 또 잘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청소년 문제도 먼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교육이 우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육감만큼은 우리가 좀 투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은 교육감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학부모들 입맛에 맞추고 그냥 일반 우리 어른들 보편 의식에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죽어라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이 이제 뭐 조금 작더라도 범위가 작더라도 교육감만큼이라도 청소년들한테 참정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교육,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별반 다른 내가 되면서 우리가 꼭 한 곳만 바라보고 야 뛰어라 뛰어라 니 왜 안 뛰는데 다 뛰는데 이게 아니라 나무늘보는 나무늘보가 일할 곳이 있거든요. 치타는 치타가 일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청소년기부터 받아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교육을 사실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회에서라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인문학이라든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양쪽 두 분께서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네요. 다 뺏긴 것 우리 이거 같아. 한번 할래요? 단결하는 우리. 아,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부른 돼지가 되겠느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느냐.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 아니었어요? 맞지 않아요? 아 맞는데 저 못 알아들었어요. 아, 제 발음이.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배고프면 소크라테스가 될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소크라테스가 될 수 없다. 네. 아니 배가 고프면 일단 당장 먹고 살아야죠. 왜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쯤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저번 대선 공약으로 뭐 청년 사회 상속제 같은 제도를 내세웠는데 그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세이프티넷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역시 세이프티넷이요. 세이프티넷? 세이프티넷. 그게 뭐죠? 그러니까 약간 좀 안전장치. 서커스 같은 걸 보면요, 되게 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래에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런 그물 같은 걸 쳐줘요. 그래서 떨어져도 이제 약간 다치지 않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아 제가 불필요한 영어를 세이프티넷? 네, 좋은 말 배워갑니다. 이제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청년 사회 상속제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일자리 같은 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걸 수 있는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년에 어떤 지방 정부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시의원, 구의원 또 나올 거고 지방에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줄기로 좀 바라는 게 있으면 첫째는 무조건 저는 일자리라고 보고요. 일자리 그러한 취업 지원은 대학이라든지 뭐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취업이 되고 나면 끝이다 라는 식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 환경에서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좀 입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공부문 단위가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이제 뭐 울산 무슨 공사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조금이나마 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광역 단위에서도 어떠한 청년 배당 문제라든지 청년 수당 등을 이제 지급을 해서 기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청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비용 정도를 보편적 복지로서 이제 성남시나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항상 따라가자라는 식이 아니라 우리 울산 따라와라. 울산이 정말 좋은 청년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좋은 실험을 하고 있다. 내년에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에 대한 문제도 톡톡 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이 되면 지방 분권으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정부라는 개념으로 더 이제 지방을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기초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복지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꼭 챙겨주고 싶고요. 그다음 주거, 사는 곳, 그 다음에 문화. 아까 문화는 또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범위가 있어야 우리가 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출산, 고령화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지방정부 정말 기대가 큽니다. 2018년은. 예.
청년의 문제라 하면은 최고는 다들 공감하다시피 일자리입니다. 정부의 뭐 법안, 뭐 정책을 건의한다기보다는 우리 그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 진짜 한강 50년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그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은 청년들의 그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취업이 안 된다. 정말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근데 이 좋은 일자리는 많지만은 들어갈 수 없다. 취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 당을 떠나 이 국회나 이렇게 보면은 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는 것만 능사냐? 나중에 우리가 20년 뒤 그러면은 그 20년 뒤에 증가한 공무원에 대한 그 국가적인 세금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 다 물론 고려를 하겠죠. 그분들이. 그런데 참 기업하기 좋은 일자리를 환경을 정부가 잘 조성을 해서 일단 청년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부터 긴급히 해결하고 아까 이제 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맞습니다. 밑빠진 독에 근데 계속 부어서라도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채워야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일을 해서 벌어야 먹고 그 다음에 근데 일자리 얘기는 여기까지야.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 취업을 했다 치더라도 먹는 건 해결됐습니다. 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뭐 다른 말로 부동산 공화국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공화국이네. 이 부동산 공화국에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한다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겨우 뭐 10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해요. 뭐 울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고장인 울산인 경우도 집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어떻게 집을 살 거냐? 내 집, 내 방 한 칸, 내가 발편히 눕고 사는 이런 자리. 그럼 보면은 주택 청약이라든지 뭐 청년 청약이라든지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실에 대해서 괴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청년 청약이라는 제도가 얼마 전에 있는 걸 알고 신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간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좀 나와서 보라 이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말만 하지 말고 이 나와서 우리 청년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가 말로만 블라인드 채용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뛰어들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우리한테 왜 정치가 멀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남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멀게 느껴집니다. 정말 청년들의 마음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과 법안으로 우리 청년한테 지금 몇십 년 계속 대한민국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저희도 다수 20세 성인이 넘었지만 좋아졌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맨날 안 좋아진다, 집값 오른다, 뭐 규제가 어떻다. 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부, 그런 좋은 정책들, 법안들을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의 좀 아픔과 그 상처를 치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잘해야 되겠네요. 예. 2017년에 결혼을 했는데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주택 청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울산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의 결혼 시기 그리고 집에 입주해야 되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또 기간이 있어요. 이게 받는 기간. 난 당장 결혼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 구하는 거 너무 힘들었고 정말 돈이 없으면 좀 답답하네요. 그 얘기에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정책들은 오히려 청년들을 더 아프게 하고 뭔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해요. 어떻게 슬퍼. 예. 저도 비슷한 말이어가지고 근데 딱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그 대학교 3년 동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월세방을 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원룸을 3년 동안 저는 되게 식단도 되게 이상하게 먹는 걸로 좀 유명을 해요. 참
편의점에서 청계라면을 툭 뿌려서 사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버티게 되는데 그렇게 버텨가지고 3년 동안 모은 돈이 300이에요. 3년요? 네. 알바도 하고 뭐 인턴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딱 집방을 검색해 보니까 전세값이 350에 30인 거죠. 진짜 싸게 나오는 것도. 네, 이게 싸게 나온 거예요. 350에 30은 싼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 보면 뭐 500에 37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변변찮은 월세 원룸방 조자 하나 구하지 못해요. 되게 이런 현실이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가 아닌 것인가. 계속 우리를 노동 쪽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아요. 그냥 돈 없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돈 없으면 엄마 곁을 떠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너희는 일만 해. 미래 준비만 해. 정치에는 오지 마. 뭐 누가 이렇게 경계를 쳐놓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들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청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뭐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거나 뭐 그런 정치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 혐오가 생겨요. 그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정치 혐오로 이어져 가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네. 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계속 아까부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뭐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막 라면 먹으면서 진짜 겨우 막 힘들게 살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정말 왜 청년들은 이런 자그마한 여유조차 허용되지 않는가? 분명히 기성 세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이 경쟁 사회 그리고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지금 청년들한테 쏟아지는 건데 이걸 왜 계속 청년들에게 개인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계속 포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계속 내일을 준비해라 이런 기대 없는 희망을 걸게 하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계속해서 일자리 자체가 이제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인턴, 비정규직, 뭐 요새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 그 고용주가 누군지 모르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그 고성장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정부는 손을 놓고 청년들에게 막 계속 무언가를 강요한다는 것은 전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막 말씀드렸듯이 막 정말 힘들게 집을 사는 것도 정말 막 힘들어서는 안 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힘들게 산다는 그런 이제 일은 정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견지에서 오히려 정부가 정말 진짜 노동 구조를 진짜 뭐 계속 정규직으로 막 전환을 한다든지 정말 뜯어 고쳐주지 않는 이상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지금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정말 잘 실행하고 잘 만들고 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새 그 청년수당 막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돈을 얼마씩 저금하면은 막 이자를 되게 높여서 막 다시 돌려주는 제도들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실생활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막 지역들의 이제 정책을 모아서 이제는 뭔가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대안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울산մեր 유튜브에서 준비한 청년 토론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관심들이 올해 지방선거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본보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